내가 뭔가를 제조해서 그 재고를 보면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뭐 제품 만들었네, 미니멈이 뭐 5,000개야 이러면은 처음에는 그게 숫자로 와닿지만 실제로 그 물건 5,000개를 눈으로 보고 나면 멘붕이 와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왜 매출이 안 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위탁 판매인 경우 왜 매출이 안 날까?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 사입인데 매출이 안 나는 경우 하루 유입량을 체크해 보세요. 매출이 일어나려면 일단 매출을 발생하게 하는 보조지표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보조지표가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하루 유입량이에요. 하루의 유입량이 얼마나 돼야지 매출이 일어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하루에 100명을 꾸준히 유입시켜 보세요. 꾸준히라고 하는 건 최소 2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광고도 안 하고 어떤 행동도 안 해서 하루 유입량이 막 10, 20, 30 이러면 일단 매출이 안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해요. 하루 유입량을 광고를 태우든 뭐 SNS 홍보를 하든 해서 무조건 100을 2주 동안 계속 유지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몇 개 결제가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입량을 체크하지도 않고 매출이 왜 안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매출이 안 일어나냐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올바른 질문은 하루에 손님이 몇 명이 오는가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그 중에서 몇 명이 결제하느냐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온라인 스토어도 똑같아요. 하루에 100명 정도가 유입이 되도록 일단은 만드세요. 그 다음에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2주일 내내 매출을 100 이상으로 잘 유지했는데도 아예 결제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격. 두 번째, 후기. 세 번째, 상세 페이지. 이 셋 중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하는 방법은 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넌 이거 왜 안 살 것 같아? 최소 10명 이상의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가격, 상세 페이지, 후기 3개 중에 내가 짚히는 모든 것들을 개선하면 됩니다. 그 다음, 브랜드인데 매출이 안 나요. 자, 이게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일단 저는 크게 이 브랜드의 매출이 안 나는 것에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심리적 문제예요. 두 번째는 기술적 문제예요. 심리적 문제에는 조급함 그리고 자만심이 있고요. 기술적 문제에는 포지셔닝을 잘 못했거나 수요 없는 공급을 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일단 제가 앞에 말했던 2주 동안 꾸준히 하루에 100 이상의 유입을 만들었다는 전제 하에 내 브랜드의 매출이 안 나온다면 첫 번째, 심리적 문제에서 체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일단 자만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만이라는 건 내가 이전에 위탁이나 사입으로 막 진짜 월 억대 이상의 매출을 냈어. 근데 너무 당연하게 내가 엄청 잘하는 줄 알았는데 브랜드를 하니까 막상 월 1억이 뭐야. 월 100만 원의 매출도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흔해요. 왜냐면 사실 위탁으로 여러분이 잘 번 건 완전 여러분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초등학생한테 가르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쉬운 거예요. 근데 시작을 그렇게 쉬운 걸로 했잖아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걸로 어떻게 보면 꿀을 빨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제조를 해서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진짜 사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같지 않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완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제부터 하나씩 나의 성을 쌓아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진짜 내 실력 쩌는데 왜 매출 안 나는 거야? 이상하네? 요새 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어려워? 쿠팡이 나쁜 놈인 거 아니야? 네이버도 똑같이 나쁜 놈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자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자만을 해서 힘들어하시는 제조 브랜드 대표님들 되게 많이 봤어요. 위탁에서 막 진짜 월 막 1억씩 찍고 이익도 한 7, 800씩 벌어가지고 이제 돈 모았으니까 브랜딩 해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막상 제조하고 나서 매출이 원하는 대로 안 뛰니까 막 진짜 막 우울하고 어떤 분들은 막 정말 자살까지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 솔직히 이해는 가요. 왜냐면 제조해서 진짜 매출이 안 날 때 정말 막막하거든요. 하지만 사실 매출이 안 나는 게 디폴트 값이고 당연한 거 기본 값이지 매출이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매출이 나면 아 진짜 너무 고마운 상황이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시고 매출 안 나면 이제부터 내가 노출과 유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략들을 하나씩 세워나가면 돼요. 자, 두 번째 조급한 문제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심리가 위탁 같은 것들은 내가 눈으로 재고를 볼 리도 없고 사입도 미니멈이 막 그렇게 크지 않은 이상 내가 그 눈을 재고로 볼 일이 없는데 내가 뭔가를 제조해서 그 재고를 보면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일단 이 제품이 팔릴까라는 의심을 다시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제품 만들었네 미니멈이 뭐 5,000개야 이러면은 처음에는 그게 숫자로 와닿지만 실제로 그 박스 1만 박스 뭐 물건 5,000개를 눈으로 보고 나면 멘붕이 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하면서 되게 후회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저걸 내가 급하게 일단 현금화라도 시켜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악수를 둡니다. 전략에도 없는 할인을 한다던가 폐쇄몰로 뺀다던가 어떻게든 물량을 빼서 현금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나쁜 전략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조급함을 좀 내려놔야 돼요. 제가 앞에도 말했듯이 일단 자만심이 없어야 되고요. 내가 안 팔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재고를 나는 1년 동안 천천히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1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첫 6개월 동안 30%, 나머지 6개월 동안 70%를 판다는 느낌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만약에 내가 제조한 재고가 5,000개면 3,000개를 하반기에 팔고 2,000개를 상반기에 판다. 그럼 다시 6개월을 2,000개를 쪼개서 한 달에 한 400개만 팔면 되겠다. 그러면 또 일로 쪼개면 하루에 10개 파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루에 10개를 팔려면 내가 광고비를 얼마를 태워야 될까? 광고의 목표 효율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서 가다 보면 1,000개, 2,000개는 금방 팔 수 있어요. 근데 다들 급하고 자만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까마득해지고 되게 멘붕 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위탁은 사업이 아니라 그냥 해본 거였고 이제부터 진짜 제조를 해서 진짜 사업이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관문에 든 거고 이제까지 안 해봤던 삶의 방식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듦은 뭐야 괜히 했어라고 하지 말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힘듦은 내가 성장을 위해서 겪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술적 문제 중에 포지셔닝이 잘못된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가격 설정을 잘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받아야지 프리미엄인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듣보잡 브랜드인데 네가 무슨 프리미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브랜드 파워나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인데 그냥 인지도도 없는데 뭔가 좋은 재료 다 때려 넣어가지고 내게 제일 짱이야 하면서 또 비싸게 파는 경우도 많은데 생각보다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그 제품에서의 특성과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만드는 특성이 굉장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제품 만들 때 소비자의 수요가 있는가? 소비자가 진짜 듣보잡 브랜드인 내 걸 사줄까? 사준다면 왜 사줄까? 안 사면 왜 안 살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너무 꽂혔어. 나 이걸 꼭 해야 돼. 이 생각이 먼저고 나머지 이제 이유를 뒤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업계획서를 아무리 쓴다 한들 시장 분석을 한다 한들 내가 하고 싶은 거에 꽂힌 게 먼저고 나머지는 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나중에 막상 팔고 나면 프로덕트 마켓 핏이 안 맞아서 아예 구매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참사가 진짜 많아요. 두 번째로 이제 수요 없는 공급. 이거가 이제 사실 포지셔닝이 잘 못한 거랑 비슷한 건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대박인 아이디어인데 생각보다 수요 없는 경우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어릴 때 막 발명하는 그런 과제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애들이 제일 많이 내는 게 수세미 붙인 고무장갑이잖아요. 근데 이거 혹시 왜 아직도 아무도 출시 안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은 생각해 보신 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출시 안 한 이유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고무장갑과 수세미를 합친 게 너무 좋긴 한데 첫 번째 문제는 수세미는 교체 주기가 빠른데 비해서 고무장갑은 교체가 이제 구멍이 나지 않는 이상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그 교체 주기가 수세미 때문에 잦아지니까 좀 많이 버리게 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인데 수세미는 항상 좀 더러운 상태로 있단 말이죠. 왜냐면 퐁퐁이 항상 묻어 있잖아요. 근데 고무장갑은 퐁퐁이 묻을 때 수세미를 만지긴 하지만 헹굴 때에는 수세미를 이제 개수대에다가 넣고 깨끗한 고무장갑인 상태로 그릇을 헹궈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싱크대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헹구는 과정에서는 고무장갑에 어떠한 세제도 묻지 않아야 되는데 그 수세미가 붙어버리면 아무래도 좀 불순물이나 세제가 묻어있으니까 청결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딱 보기에는 와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막상 이제 쓰는 사람의 심리로 들어가 보면 좀 사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팅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무장갑 보자마자 저희가 말한 문제점들을 상상해서 그냥 안 샀을 것이고 또 시뮬레이팅이 안 되는 사람은 샀다가 재구매를 안 하겠죠. 이걸 겪어보고. 생각보다 이런 황당한 아이디어형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예 기획부터 잘못된 거라서 안 팔리는데 만약에 재고가 많다면 그런 자신의 막
특별한 아이디어를 소고점으로 잡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반적인 무난한 특성을 내세워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그냥 소진을 시키고 그 제품을 이제 더 이상 제조하지 않는 것이 답이에요.